네, 안녕하세요. 오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방법, 그래서 스포츠 엔터테이너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한 강사 박엄주입니다. 박수 소리가 커서 위안이 되네요. 네, 그래서 먼저 강의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바디앤마인드짐 대표로 그리고 대한보디빌딩 연맹의 심판위원으로 이제 한국 대학 내에 있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지금 심판이자 연맹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제 종목인 보디빌딩으로 해서 머슬매니아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이제 1위를 한 이력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3위 그리고 미국 대회에서는 각각 6위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 이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MBC 좋은 아침이나 뭐 기분 좋은 날, SBS 골프에서 골프 피트니스 코너를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방송 활동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부터 이제 그런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해서 탐앤탐스나 뭐 멜킨이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멜킨 제품들을 거의 지금 한 2년 정도 담당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스포테이너라는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이 스포테이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제가 한 6년, 7년 정도 이 직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직업적인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스포테이너가 되기 위한 과정까지 제가 겪었던 경험 위주로 이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Q&A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직업적인 부분을 찾다 보면은 책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강의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궁금했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급변하는 이라는 이제 내용을 썼었는데 시대가 굉장히 빠르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또 이 부분인데,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 저의 활동이나 뭐 이름도 있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있고 제가 활동하는 영역이나 뭐 다양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MBTI는 사실 제가 ENTJ라 잘못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ENTJ 뭐 MBTI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3D로 움직이는 명암이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종이로 명암이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현재에는 이렇게 한쪽 방면으로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내 모습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이런 3D 명암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141개의 카메라가 동시간대에 이렇게 찰칵 한 번에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모아서 아까 같은 이제 3D 영상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명암이 발전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와, 시대가 진짜 급변하고 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작업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지류로 명암이 나오게 됐고, 명암이 나오니까 또 명암 지갑이 나오게 됐잖아요. 또 명암 지갑이 나오니까 이제 명암 지갑 들고 다니는 것조차 귀찮고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명암을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명암 플랫폼까지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3D 명암이 곧 통용화될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를 또 잘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0년이 현재 6개월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트렌드를 읽어야 할 텐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책 코너에 가면은 항상 트렌드 서적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난도 선생님의 뭐 2023 트렌드 코리아 서적도 있고, 그런 서적들이 항상 이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이 빠른 시대 속에서 내가 트렌드를 읽기 위해, 내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자성어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를 보면은 혹시 대충 유추하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굴을 보고 어떤 사자성어인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세 개의 굴. 바로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 그래서 저는 이 사자성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플랜 A, B, C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짜놓는다는 건데, 그렇게 항상 어떻게 어느 쪽으로 변화할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를 선점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서 인스타그램만 해도 현재 인스타그램 10,000명 팔로워를 만드는 거 정말 어렵죠. 근데 과거에 내가 스타트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활동을 하면 그만큼 거기를 선점하기가 편하잖아요. 더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전략, 다양한 그런 대응 방법들을 좀 준비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활동하시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엔잡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낮에는 회사원, 저녁에는 요가 강사, 뭐 아니면 요즘에 배달 어플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누구나 운전면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2가지, 3가지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엔잡러들이 바로 이 현 시대에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데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업계에서 저는 이런 대표적인 엔잡러가 바로 스포테이너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테이너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를 결합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이나 자신의 끼를 활용해서 이제 방송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바로 스포테이너라고 스포테이너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스포테이너의 영역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바로 지도자죠. 그래서 트레이너로서 트레이너도 일반 트레이너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기업 강의나 아니면 무슨 행사, 되게 큰 서울숲에서 열리는 무슨 페스티벌 이런 데서도 요가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개인 레슨을 통해서 운동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포테이너의 영역, 피트니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디빌딩이 종목이니까 피트니스 선수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피트니스 선수하면 저희가 단순히 이제 몸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징이나 이런 내 근육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끼나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 또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의 영역을 또 피트니스 선수와 또 엮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광고 모델. 그래서 저희 스포츠라는 영역이 정말 좋아요. 이제 건강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어디에다든 다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모델도 저희 식품이 될 수도 있고, 운동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사지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운동뿐만이 아니라 내 개개인의 그런 컨셉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패션 쪽의 모델도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쇼호스트.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뒤에 제품 보시면 폼롤러나 요가 매트, 마사지 기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예능이나 예능에서도 이제 내가 말주변이 좀 좋다 하면은 이제 예능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아침 방송이나 이런 교양 방송에서 운동을 가르치거나 운동에 대한 지식을 조금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하게 내가 방송 활동을 한 거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또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기의 종목이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스포츠와 접목시켜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운동 종목, 저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심판을 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심판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스포테이너라는 그 직업 안에 거의 8개, 9개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냥 강사야, 저 사람은 그냥 인플루언서야, 하나하나 저 사람은 쇼호스트야 라고 하나하나 단발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스포츠 인플루언서, 스포테이너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직업을 어우러서 한 번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닌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라는 직업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죠. 바로 부상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운동을 하면서도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거에는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가 평생 아기 때부터 운동만 했는데 갑자기 내가 부상을 당했어. 그럼 선택권이 거의 없었고 은퇴 또는 지도자의 길을 가던가 아니면 운동선수 때 벌어놓은 돈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를 오픈하던가 뭐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셜미디어나 개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적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스포테이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 직업을 지금 6, 7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 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업보다 비교적 수명이 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좀 방송 활동이 좀 힘들다 하면은 그 방송 활동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하게 그때그때 나의 컨디션이나 상태에 맞춰서 직업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긴 직업이고, 또 운동선수의 직업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방송할 수 있어요. 입만 열려 있으면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교적 유동적인 업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비교적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방송을 합니다. 그럼 그 이후 시간에는 제 자유 시간인 거예요. 근데 회사원의 경우에는 9 to 6로 일을 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을 개인 여가 활동이나 이런 시간으로 쓸 수 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고 비교적으로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오전에는 뭐 아침 7시, 8시, 9시 뭐 개인 PT를 가르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수익 창출이 되죠. 오후에는 뭐 2시부터 방송이 있어. 1시간. 그러면 3시에 끝나. 3시 이후에는 또 다른 센터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해. 라고 하면은 굉장히 내 몸은 물론 피곤하겠지만 그만큼의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의 그런 커리어나 이런 방송 경력에 따라서 이 금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방송업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그래도 이제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약점을 살펴보면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MBTI가 뭐예요? INFJ. 그쵸? 저는 ENTJ거든요. 이렇게 사람 MBTI만 해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E와 I의 차이점처럼 E는 굉장히 외향적이죠. I는 조금 I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그게 때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좋아하고, 저는 시간을 뭔가 9 to 6로 일하거나 이렇게 뭔가 내가 절제된 그 단체 안에 있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런 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런 9 to 6로 일하면서 누가 나한테 업무를 줘서 난 그 할당량만 하는 걸 좋아해 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프리랜서적인 그런 직업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강제적으로 해야지 효율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출된 직업이다 보니까 비주얼적인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또 언어나 이런 공부, 언어나 체력을 기르는 것도 자기관리가 되겠죠. 이렇게 항상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게 때때로는 스트레스로 올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좋은 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가끔 현타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내가 컨트롤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 컨트롤조차도 이제 자기 관리에 좀 해당되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고, 또 아까 유동적인 업무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즉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월급처럼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면은 이달에 1,000만 원 벌었다가 다음 달에는 200만 원 벌고 그 다음 달에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구매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그 시청률 때문에 돈이 오르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돈이 물론 오르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버는 양이 뭐 100만 원에서 80만 원, 60만 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일한 만큼 버는 구조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테이너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스텝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강화하라. 그래서 뭘 강화하라는 거지? 할 텐데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교육이나 자격증 등을 통해서 자기 종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워두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한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머슬매니아 대회를 나갔을 때 다들 몸매 좋고 다들 예뻐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뭐 이 사람이 특히나 막 우월하게 한 거? 물론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만의 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절대 눈에 띌 수가 없어요. 저는 머슬매니아 최초로 마술쇼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이제 머슬매니아 혹시 보셨어요? 머슬매니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머슬매니아를 하면은 이제 라운드에서 그 스포츠웨어나 비키니를 입고 걸어가면서 이브닝 드레스도 있고 이제 1차 라운드, 2차 라운드, 3차 라운드가 있어요. 그럼 의상이 계속 바뀌면서 그 의상에 맞게 걸어 나가고 포징을 취하고 내 근육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전에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눈에 띄고 좀 나의 강점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술쇼를 배워서 이제 똑같은 포징을 이렇게 앞에 근육을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내 손끝에서 꽃이 나오고 갑자기 불이 피고 갑자기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징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랑 나는 달라. 나는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포징에서 저는 마술쇼를 도입을 했고 의상이나 이런 귀걸이 액세서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징을 할 때 단순히 애들이 워킹을 하면서 이제 걸어 나왔을 때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나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귀걸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움직이면 LED로 반짝반짝 불이 제 발걸음에 맞춰서 불이 비춰져요. 그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와, 사람들 쟤 뭐야? 이색적이다 해서 저보다 몸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난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내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제가 이제 과거에 중국어를 전공했었는데 중국어 배워서 언제 써? 뭐 내가 중국 가서 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트레이너들과는 다른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트레이너다라는 그 강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국 쪽이나 한국 쪽에 이제 아이돌들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듀스 101 다들 아실 거예요. 그쪽 센터에서 제가 중국과 아이돌 담당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일반 그 수많은 트레이너들 중에서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타이틀을 얻고 그 타이틀은 이제 방송업계 사람들한테는 아이돌 트레이너가 도대체 뭐야?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을 지금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민망하지만 제가 아이돌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돌을 가리키는 트레이너다라는 그러한 장점, 이제 저만의 그런 것들을 강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스텝, 주목하라, 어필하라는 조금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곳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처럼 나를 어필하기 좋은 시대가 없잖아요. 뭐 소셜미디어만 해도 인스타, 유튜브, 틱톡 뭐 굉장히 다양한데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곳을 조금 주목하는 게 좋은데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곳을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피트니스 대회장 또한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피트니스 대회, 뭐 머슬매니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 현장에 가시면은 기자도 있고 막 각종 대표님들, 광고주, 막 엔터테이너 그런 뭐 캐스팅 디렉터 이렇게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어찌 보면 대회에서 나라는 사람을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의 장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관리하라. 제가 말하는데 집중해서 이거 귀여운 거 이렇게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하라는 단순히 운동을 하면서 내 몸매를 관리하라, 외적인 걸 관리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의 능력을 키우는 것조차도 나의 자기관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감정 컨트롤 하는 것조차도 제 자기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방송업계에서는 내가 뭔가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뭐 방송이 잡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전에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엄지 씨 뭐 금요일에 촬영 되세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난 비시즌이니까 살도 좀 찌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다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장 정말 중요한, 정말 큰 브랜드와 하는 촬영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려줄까요?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 너무 널려있고 대체할 사람이 플랜 ABC가 너무 많은데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또 방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또 금방 잊혀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필하는 것이 정말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스텝을 저는 스포테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스텝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화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디빌딩의 경우에는 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자격을 따는 것도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거 너무 흔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폴댄스 자격도 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은데 라고 해서 저는 해부학 코스를 2번을 밟아서 재활 트레이너 자격을 땄고, 또 그런데 이거 또 다른 것도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 다재다능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 필라테스 자격도 땄습니다. 유해 심판 자격도 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뭔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 단순히 종이 쪼가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사실 사람을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보여지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 혹시 조금 질문하고 싶다, 디테일하게 뭔가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은 조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 저 질문. 네. 강의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네. 스포테이너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는 직업 중 안에 속하는 거고, 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장점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좋게 보자면 유동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조금 단점으로 보자면 그 시간 관리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 스케줄 관리하기가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워라밸이라고 하나요? 그쵸. 스케줄과 나의 그런 사생활, 그런 좀 스케줄 관리에 대한 팁이 있다면 좀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스케줄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 있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게 어려운 사람들은 스스로의 약간 의무적인 걸로 묶어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오전에 내가 귀찮아서 일을 안 잡을 것 같다 하면은 미리 다 고정 스케줄을 조금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저는. 고정 스케줄을 해놓으면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회원들은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돈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나한테 책임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거나 시간 관리하기 힘들다 하면 뭐 자격증을 따거나 할 때도 학원에 등록해 놓는다든지, 이런 뭔가 나를 강제할 수 있는, 약간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조금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해놨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치셨다는 거죠? 지금 지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 근데 인스타그램을 제가 하다 보면은, 원래 저는 블로거 출신이거든요. 네이버 블로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거를 계속 쓰면서 내가 허상뿐이다, 약간 빛 좋은 개살구 이러면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뭔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올려야 그리고 사람들 눈길을 끌어야 된다. 이 압박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감정 컨트롤을 꼭 하라고 그런 자기 관리를 하라고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진짜 일 엄청 열심히 하다가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잠수 타버려요. 그러니까 잠수 타서 진짜 방송이고 뭐고 안 하고 싶고 계속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통장을 보면 돈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네, 힘들지만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 그런 걸 겪었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더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아직 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기반으로 이렇게 스포테이너를 하시는 분 네. 약간 종목을 좀 많이 탈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종목을 약간 종목 탄다고 해야 되나? 종목 탄다? 했던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본인 종목이 뭐예요? 저는 축구를 했었는데 축구. 들으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쉽게 그렇게 막 떠오르지 그래서 그런 단체 종목이나 약간 개인 종목이 아닌 종목들의 사람들은 첫 시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제가 MBTI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MBTI가 뭐죠? INFJ 약간 그러면 외향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외향적인 편이에요? 외향적인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활용하기 나름인 게 그냥 뭐 축구라고 해서 단순히 축구는 이런 것입니다. 축구공을 차고 뭐 어떻게 해서 드리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축구공으로 해서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봐요. 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머슬매니아에서 포징에다가 마술쇼를 결합시킨 것처럼 단순히 내가 축구를 잘해요 라고 보여주는 거 말고 저거 뭐야? 약간 흥미 요소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처음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막 조회수 3, 막 10 이렇게 나오면 그거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기획을 해서 남들과의 다른 차별성을 둘 만한 거를 조금 찾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종목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자신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축구팀 단체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어필하는 거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나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이랑 차별성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을 시키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어적인 걸 잘한다 하면은 뭐 한국 애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애들 전문으로 가르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트레이너들 중에서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타이틀을 걸었잖아요. 아이돌을 가르친 트레이너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는 건 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작가들이 봤을 때 아이돌 트레이너가 뭐지? 라고 해서 연락이 와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면 어그로라고 하죠. 약간 눈길 이렇게 후킹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축구 막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하는 것들이랑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연관을 짓다 보면 그리고 하나하나 뭔가 이거 연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도 언젠가 쓸 때가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도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디자인 대해서 이렇게 막 공부했던 것들을 통해서 포토샵을 열심히 해서 내 얼굴 예쁘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것도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가진 뭔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랑 연관시켜서 차별성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분만 질문 안 하셨는데? 질문 빨리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조금 단체로 하는 그런 생활이 좀 맞는 편이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어떤 게 제 성향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저는 혼자 이렇게 뭔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체로 같이 이렇게 좀 어디에 속해서 하는 게 저는 좀 제 성향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체에서도 약간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일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좋으세요? 때에 따라 다른? 네, 일단
단체 생활이라는 게 저한테는 훨씬 이 시너지를 그렇- 그렇게 하면은 일단 주변에 그 각각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누구는 뭐 이론적인 부분을 잘하고, 누구는 뭔가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거나 뭔가 끼가 있고, 누구는 뭔가 디테일한 것, 약간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을 한번 꾸려보세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자연메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이제 친한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 중에 한 명이 딱 이런 스타일. 그래서 언니들이 나한테 뭔가 오더를 내려야, 그 언니가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딱 오더를 내려야 내가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언니 성격 자체가. 근데 다른 언니 한 명은 약간 어디서 사업을 막 기획해서 막 비즈니스를 연결해 와. 기업들 미팅에서 다 저희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메이드를 잘하는 언니가 한 명 있고, 또 다른 언니는 기획을 탄탄하게 하는 언니가 있어요. 이렇게 셋이 자연메이트라는 그 사업자를 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로운 성향이긴 한데 단체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하다 보면 시간을 같이 맞춰야 되고, 얘가 안 오면 뭔가 진행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얘가 못하면 성과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성향에 따라서 뭐 아까 그런 성향이라면 저 아는 언니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뭔가 언니가 뭐 야 너 이번 주까지 뭐뭐 해와, 운동 뭐 시퀀스 너가 기획해와 라고 하면 이제 그 언니는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잘하는 걸 좀 합할 팀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내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혼도 그렇잖아요. 뭐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그 혼인신고서를 쓰면은 그만큼 책임감이 더 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혼인신고서를 안 쓰고 그냥 이 사람이랑 연애만 해야지? 라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면 책임감이 생기는데 연애만 해야지?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연애하다 그냥 말해야지 하면 진짜로 엄청 빨리 헤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좀 강제적인 걸로 뭔가 결혼과 같은 느낌으로 결속력 있게 사업체를 하나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화하니까 재밌네요. 강의보다. 질문 있으세요? 촬영하시느냐고, 그죠? 네. 네. 지금 안에 이력과 그런 걸 소개시켜 주셨지만 네. 지금 이 자리에 바디게임 마이니즘 대표님은 네. 이제 스포츠 교육기관이라는 항목을 주제로 강의를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트 센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스포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노하우,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들을 활동을 하는 게 이 센터 자체의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촬영을 할 때도 이제 뭐 방송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레이너 센터,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을 다 구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 내 사업체랑 좀 연관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병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게 약간 이런 느낌 맞나요? 네, 맞아요? 쪽이나 이런 마케팅을 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 스스로 모델이 되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잘할 수 있는 내가 키울 사람을 넣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면 뭐 조금 더 제가 지도자의 길로 조금 제자를 양성한다든지 해서 제 거를 이을 사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강사들끼리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기획해서 조금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내 사업체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지 그것도 사람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 스스로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 브랜드 속에 이제 할 강사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이 브랜드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내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런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블로그 채널이라든지를 하나를 조금 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좀 접목시켜서 외적인 부분을 활동해 줄 사람을 구하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시설업을 사실 이게 교육기관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교육기관으로 시설업으로 돼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서비스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조금 그런 미스가 있는데 어쨌든 뭐 시설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운영 관리나 뭐 이런 거 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나중에 메일 주셔도 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해서 방송업으로 했는데 이제 시설도 하다 보니까 시설 교육기관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됐나요?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봤는데 스포테이너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약간 레드오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레드오션에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통? 약간 어그를 잘 끌어야 되는 강사님만의 그런 어그로를 빼는 팁?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왜냐면 난 남들과 이게 달라 이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 컨셉에 내추럴을 좀 더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충제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한 적이 정말 손에 꼽고, 물론 이거는 내가 다이렉트로 받은 홍보하는 제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브랜드에서 나랑 같이 하는 데서 이제 은근슬쩍 끼워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런 걸 안 한 것 자체가 내추럴로 나는 자연적인 걸로 보충제나 뭔가 뭐 그런 주사 이런 거 막 옛날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나는 자연적인 방법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트레이너다 라는 걸 조금 가져간 것도 있고, 좀 그 아이돌을 트레이닝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돌들이 방송에서 어떻게 비춰야 예쁜지, 어떤 몸을 걔네가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세세한 부위별, 그런 근육들을 조금 세세하게 다루는 카메라에서 뭐 이 친구는 허리가 짧아, 그러면 어깨 쪽을 키워서 약간 허리를 상대적으로 갸름해 보이게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뭔가 남들 트레이너가 그냥 단순히 살 빼는 운동으로 가르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려고 저만의 시퀀스를 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연적인 걸로 최고의 효율을 내고, 한 가지는 뭐 남들과 다른 티칭?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또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업계나 레드오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은 이러지 뭐 이건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라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특색화 시켜가지고 살리는 것도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뭐라도 해봐요. 일단 진짜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진짜 뭐라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막 유튜브 한참 붐 일었을 때 유튜브 해야 되나? 이래서 진짜 저 지금 유튜브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딱딱해요. 안녕하세요, 박엄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방송을 많이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전문가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사실 그 영상 지우고 싶거든요. 지울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내비둔 상태인데, 그냥 내비뒀는데 제가 유튜브를 그만둔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도 지금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일단 내가 뭔가를 해놓으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뭔가가 되니까 그냥 뭐 하나하나 이렇게 좀 뿌려놓다 보면 씨 뿌리듯이 언젠가 싹이 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걱정이 엄청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이네요. 여러 번 시도하다가 네, 잘 안 돼서 결국에 이제 하려는 게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뭐 이런 걸 해야겠다 하고 찾아보면 이미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런 거에서 약간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처음 시작을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시간만 갈 것 같아요. 저도 남들과 다른 거 해야지 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발명가가 아닌 이상, 트렌드 세터가 아닌 이상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좀 가능성이 희박해. 그러니까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부족한 요소를 좀 캐치를 하고 요거는 되게 좋은데 여기서 이거를 좀 더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걸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려는 게 아니라 흔한 것들 사이에서 조금 약간의 새로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고민하시는데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없는 걸 찾는다? 논문도 똑같아요. 논문도 뭐 나중에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없는 주제로 논문을 쓴다? 쓸 수가 없어요. 선행 연구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조금 다른 거 내가 뭔가 가미할 게 없을까? 내가 잘하는 거랑 엮어보면은 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성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